자, 첫 번째 내용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좀 해봅시다. 첫 번째 내용. 예, 뭐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는 좀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린 거듭제곱근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숫자를 이렇게 n번을 곱했을 때 a의 n제곱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면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그거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듭제곱근이니까 우리 제곱근 했던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곱근이라는 게 뭐였죠? 그렇죠?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걸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럼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n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그 어떤 수를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근이 뭐겠어요? 방정식의 근, 해, 그거 할 때 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를 n제곱했을 때 어떤 수인 a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 x를 a의 n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런 게 있겠죠. a의 n제곱근이라고 할 거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쓸 거냐 뭐 이런 물음을 이제 답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a의 n제곱근. 그 이제 내용 중에 예전에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3의 제곱근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위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고 그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이런 단어를 썼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3의 제곱근이 요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를 또 보셨을 겁니다. 제곱근의 3. 이건 뭐냐? 그러니까 3의 제곱근과 제곱근 3은 동일합니까? 다르죠? 3의 제곱근이라는 뜻은 제곱해서 3이 되는 어떤 수들을 뜻하는 거라면 이 제곱근 3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루트 3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루트 3이라고 하고 한글로 하면 제곱근 3이라고 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 자체가 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두 개가 같습니까? 그렇죠?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주의할 점 중 하나가 뭐냐면 a n제곱근 말고 n제곱근 a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또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표현입니다. 표현. 어떤 표현이요? 이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면 자 루트 a를 똑같이 쓰는데 여기 위에다가 살짝 작은 글자로 n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n제곱근 a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 이 내용 자체가 달라요. 얘는 그냥 얘를 뜻하는 거고요. 얘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n이 2면 뭐겠어요? 제곱근이 되겠고 3이면 뭐겠어요? a의 세제곱근. 4가 되면 뭐겠어요? a의 4제곱근. 5가 되면 뭐겠어요? a의 5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해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의 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제곱근이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면 됐었겠죠. 근데 세제곱근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조금 활용해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는 그냥 예제를 좀 먼저 들게요. 알겠죠? 그러면 요거에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제 곱셈공식의 변형을 곱셈공식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곱셈공식이 아니라 미안해요. 인수분해를 활용해야 되는 거겠죠. 예제 하나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27의 세제곱근을 묻는다.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27의 세제곱근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수다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요거는 이제 x는 3이다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x의 3승 마이너스 27이라는 녀석을 인수분해를 때려서 x-3에 x의 제곱 그 다음 여기 얼마 되죠? 플러스 3x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줘야 되죠. 요거는요. 그럼 요때 이제 만족하는 해가 x는 3 또는 x는 자 이거 근의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9에서 36을 빼니까 27i가 되겠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7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실근도 있지만
무슨 근도 있을까요? 그렇죠. 허근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세제곱근의 범위는 항상 중요합니다. 복소수 범위입니다. 1차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게 복소수 범위라서 딱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27의 세제곱근은 3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요? 27의 세제곱근은 3뿐만 아니라 이렇게 허근도 있다. 그래서 복소수 범위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81의 4제곱근은 어떻게 되겠니? 이것도 이제 정의대로 어떤 수를 4제곱해서 81이 되는 숫자를 찾으면 되고요. 그냥 요거를 계산하면 되죠. 그럼 x의 4승 마이너스 81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3의 4승이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죠? x의 제곱, 3의 제곱, x의 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x 빼기 3, x 더하기 3. 그 다음 얘는 x제곱 더하기 9는 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3i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이제 거듭제곱 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까지 있냐면 페이지 12페이지에 이그젬플까지 있으니까 한번 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다고요? A의 n제곱근과 n제곱 A는 전혀 다른 숫자다. 이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수의 세제곱근을 구하라는 거는 실근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허근까지 구해야 되니까 자, 복소수의 범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파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지우고 우리 12페이지에 있는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A의 n제곱근 중 실근인 걸 찾으라는 문제고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의 n제곱근 중 실근.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A의 n제곱근이라는 거는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그러한 x들을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죠. 근데 이 A의 n제곱근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범위였죠? 복소수의 범위라는 점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 복소수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 A의 n제곱근 중 실근이 굉장히 좀 궁금해진다.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파트가 좀 중요하니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렇게 볼게요. 우리 방정식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 방정식이라는 개념. 이 방정식에 근이라고 하는 거는 근 중에서도 무슨 근이냐면 실근이라고 볼게요. 실근. 그래프 교점의 x좌표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쵸?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x의 n승은 a라는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일단 그대로 두고 왼쪽에 있는 식을 봤을 때 x의 n제곱은 어떻게 생겨먹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좀 바뀌어요. 자, 근데 n이 홀수인데 n가라면 n이 3 이상이면 좋겠죠. 3 이상인 홀수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부터 먼저 좀 살펴보시면 x는 짝수니까 x좌표가 뭐 대충 한 여기쯤 있고 y축이 여기 대충 있다고 하면 xn승은 그래프가 이차함수적으로 띄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차함수적으로 이렇게 띄게 될 겁니다. 요게 x의 n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y는 x의 n승이다. 자, 근데 a라는 값은 지금 뭐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뭐 나온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를 따로 케이스를 나눠서 구해 볼 겁니다. A가 양수일 때, A가 제로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정해 보세요. A가 양수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가는 거겠죠. 맞나요? 여기에 갈 거고 요게 Y는 A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이제 몇 개의 실근을 간다? 2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n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n개가 나올 거예요. n개인데 2개가 실근이니까 나머지 n-2개가 허근을 가질 겁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y가 제로라면, 즉 a가 0이라는 소리는 x축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럼 그때는 한 개만 만나니까 이 친구는 한 개만 만나겠죠. a가 만약에 음수라면 당연히 이 y는 뭐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이너스 a라고 할게요. a를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y는 a, y는 마이너스. 이해되셨죠? a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몇 개 만나죠? 0개 만난다는 걸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조금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럼 결국 여기에 해는 누가 되실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누가 될 거냐면 결국 x의 n제곱은 a를 만족했던 그러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양변에 n제곱근을 갖다 붙일 겁니다.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n제곱근이니까 이게 당연히 소거가 될 거고 여기는 n이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절대값 x가 나올 거고요.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근은 n제곱근 a가 될 거고요. 이 두 번째 근은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될 거다라는 사실 정도 캐치를 해두시면 좋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n이 홀수일 때 보도록 합시다. n이 홀수면 3차식 이상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대칭. 어디에 대칭? 원점 대칭처럼 생기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딱 보면 알겠죠?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차피 a가 0보다 크나 0이냐 0보다 작냐 무조건 다 몇 개입니까? 한 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되겠죠. 따라서 n이 홀수일 때는 a의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몇 개다? 한 개라는 거에 조금 주목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조금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을 가져가야 되니까. 자, 여기가 a죠. 그러면 제가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의 친구랑 여기의 친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x의 n제곱은 a가 되는데 n제곱근을 양변에 씌우게 되면 얘는 절대값 x가 되겠죠. 절대값 x는 n제곱근 a.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얘가 양수였고 그 다음에 n이 이번에는 짝수가 아니라 홀수이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의 근을 우리가 뭐라고 잡았었냐면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잡았던 거 기억하시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근은 뭐가 될 거냐면 이제 이거랑 동일하게 얘는 어떻게 그렸어요? a에다가 n제곱근을 씌웠던 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a에다가 n제곱근을 이렇게 씌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마이너스 n제곱. 그래서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지금 요 길이랑 지금 여기는 요 길이랑 같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거랑 요게 대칭 구조를 띄고 있다고 했으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그 말은 여기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n제곱근 a거든요. 그럼 여기도 n제곱근 a가 길이가 될 테니까 사실 이 값은 뭐랑 동일한 거죠? 마이너스 n제곱근 a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n이 무슨 수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n이 무슨 수일 때? 홀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마이너스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n이 짝수일 때는 절대 안 됩니다. n이 짝수일 때는 n제곱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의 뜻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거랑 만나는 실근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랑 만나는 실근이 n이 짝수일 때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허근은 같기 때문에 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제 존재하는 수는 아닙니다. 존재하는 수는 아니기 때문에 무슨 수입니까? 그쵸? 허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우리가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허수랑 실수를 같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n이 짝수일 때는 절대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나 n이 홀수일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그럼 몇 가지 이제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제 뭐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다 뭐 이런다면 이 친구를 마이너스 세제곱근 27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세제곱근 27이라는 게 얘가 3의 3승이었으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4제곱근 뭐 마이너스 16 이런다면 이 친구를 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수에다가 그쵸, 4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16이 되는 어떤 그런 근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당연히 얘는 허근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표현되면 이게 된다는 건데 이거랑 이거 어떻게 같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요
꼴 기억하셔야 돼요.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a의 부호에 따라서. 근데 n이 홀수가 되면 한 개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n이 짝수가 되면 두 개, 한 개, 0개가 된다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12페이지와 이제 13페이지, 그 다음 13페이지까지의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 자, 어떻나요? 지금까지 딱 봤을 때 뭐 그냥 간단하죠. 간단한데 조금 복잡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두 번째 파트에서도 핵심 포인트는 이 AN제곱근 중에 실근을 갖는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프로 생각하겠다. 그래프로. 왜냐면 방정식의 의미가 그 뜻이니까 그래프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n이 짝수면 이렇게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게 좀 많이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거든요. 요거를 꼭 기록을 조금 해둡시다. 알겠죠? 어디다가 좀 필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이그젬플을 좀 풀고 우리는 3번으로 넘어갈 건데 이그젬플 13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이그젬플을 몇 번을 볼 거냐면 13페이지에 3번을 볼 건데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당연히 이제 우리가 4제곱근이니까 어떤 수를 4제곱해서 81을 만든 다음에 이 방정식의 근을 찾아서 실근을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실수인 것의 뭐 개수를 만약에 묻고 있어요. 지금처럼.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 풀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x의 4승은 8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이 친구는 x의 4승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81은 어쨌든 양수니까 여기 있겠죠. 81은. 그럼 그때 탁 하고 만나는 이 교점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되니까 이 친구의 답은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의 답은 뭐가 된다? 4제곱근 8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제곱근 81인데 우리 4제곱근 81을 뭘로 바꿀 수 있죠? 3으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의 숫자도 3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마3과 3이 바로 실근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그젬플도 일단 여기까지만 풀고, 자, 우리는 또 중요한 거듭제곱근의 성질인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시다.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제가 뭐 일일이 다 증명을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 조금 중요한 것들만 증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증명의 과정이 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A랑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일단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 M과 N이 2 이상이다, 2 이상인 어떤 자연수다 라는 힌트까지 들어가죠. 자, 첫 번째 내용은 n제곱근 A에다가 n제곱을 하면 A가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 뭐 간단하게 n이 홀수든 짝수든 어쨌든 간에 A가 지금 양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일단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뭐 n이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A가 양수라고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A라고 잡으면 결국 여기서 탁 하고 만나는 이 친구가 n제곱근 A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A를 탁 그으면 여기가 바로 n제곱근 A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결국 이 n제곱근 A, 얘가 어디죠? n제곱근 A, A가 되는 거죠. 그 점을 누가 지나갑니까? y는 x의 n승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돼요. 대입을 시키게 되면 A라고 하는 게, 자, 이제 A를 여기다 대입하면 A는 되겠죠? 그리고 X에다가 N제곱근 A를 집어넣으면 요식이 되고 그거에 N제곱이 되니까 첫 번째가 그래프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뭐가 된다? A랑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것도 뭐 증명 간단하게만 좀 할게요. 증명. 요거는 뭐 어떤 걸 활용하면 되냐면 그 우리가 아까 1번에서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각기 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친구를 제가 임의로 x라 잡고 요 친구를 만약에 임의로 y라고 잡는다면 결국에 얘는 우리 아까 1번에 의해서 x에다가 n제곱을 한 게 a가 되는 숫자고 여기는 y에다가 n제곱을 한 게 b가 되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x랑 y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x랑 y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x랑 y의 몇 제곱, n제곱을 한 게 ab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 식을 통해서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어떤 걸 n제곱해서 ab가 됐으니까 x랑 y가 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될 수 있는 것 중에 n제곱근 ab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x랑 여기 y에다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다시 집어넣게 되면 지금 같은 2번 같은 식이 완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결국에 우리가 n제곱근이 동일할 때 그때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루트 2랑 루트 3은 당연히 여기가 2가 숨겨져 있었으니까 이 친구는 2제곱근 6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동일하게 세제곱근 3과 세제곱근 9도 만약에 곱하게 된다면 세제곱근 몇이 된다? 27이 되고 그 세제곱근 27은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다? 3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2번의 내용도 꽤 중요하니까 좀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 3번의 내용은 n제곱근 a분의 n제곱근 b 요거는 따로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n제곱근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b가 되겠죠. 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제곱근의 성질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n제곱근 a에다가 m제곱을 시키게 되면 이 m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n제곱근 a의 몇 승이다? m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좀 예시를 볼게요. 미안합니다. 세제곱근 5에다가 6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세제곱근 5의 6승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계산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세제곱근 5의 3승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아까 1번에서 5로 바꿀 수 있고 결국 5의 제곱이고 답은 25다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하여튼 이것도 뭐 자주 종종 쓰이겠죠. 그래서 4번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5번 이거 매우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 거듭제곱 파트에서 그래도 이 5번만큼 중요한 건 없을 거라고 봐요.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죠. 1번, 2번도 너무 중요한데 5번 내용도 너무 중요하다. 뭐냐면 그 n제곱근 a에다가 우리가 이제 m제곱근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두 개를 바꿀 수 있어요. n제곱근, m제곱근 a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n과 m제곱근을 곱한 거에 a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루트 a를 본다면 루트 a는 얘가 2고 얘가 2가 숨겨져 있으니까 2랑 2를 곱해서 4제곱근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산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점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루트에 세제곱근에 a가 된다. 뭐 이런다면 여기가 2가 숨겨져 있을 테니까 얘가 6제곱근 a가 된다. 이거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넘어와서 6번. 여기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np제곱근 amp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p들끼리 약분시켜서 얘가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린 이 과정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 기억하는 것도 나름 중요할 거예요. 제가 이따가 여기서 바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하면 되죠. 4제곱근에 뭐 예를 들어서 8 이런 거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다. 이렇게 살펴볼게요. 그럼 얘는 4제곱근에 64라고 하는 게 2의 몇 승이 되죠? 6승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4라는 거는 2 곱하기 2로 바꿀 수가 있고 6이라는 건 2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소고 시켜가지고 이 친구를 루트에 2제곱근이니까 그냥 루트라고 써도 되죠. 2의 3승이니까 8이다.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바꾼다라는 건 무슨 생각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곱근에다가 a를 곱한 거랑 그리고 뭐 세제곱근에다가 a를 곱한 거 요거를 이제 계산하고 싶다고 봐요. 그럼 우리는 아직 안 배웠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일단 몇 번을 쓸 수 없죠? 2번을 쓸 수가 없죠. 뭐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단히 하래. 그러니까 우리는 2번을 사용하려면 얘랑 얘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최소 공배수인
6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6이 되려면 2 곱하기 3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이제 6번에 의해서 반대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2가 있고 하면 얘를 6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도 p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p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안쪽에 있던 이 1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a의 3승 이렇게 바꿔보면 되고, 이 친구는 3세제곱근이니까 거기다가 2를 곱해서 여기 안에도 2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이러면 6제곱근이 될 거고, 우리는 2번 식에 의해서 얘가 6제곱근 A의 3승과 A 2승 곱하니까 A의 5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 6번이 자주 쓰이니까 이게 여기도 생각하고 여기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들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나중에 한번 질문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보고 우리는 필수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예제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에서 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틀리긴 했죠. 당연히. 왜냐하면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그러한 x들은 실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있다? 허수까지 있다. 그 이유는 근의 범위가 복소수의 범위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기억이 3뿐만 아니라 허근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면 되겠고요. 니은을 보시면 마이너스 16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16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수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겠다라는 건데, 우리 여기 뭐 아까 했잖아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거기 파트에서 2번 파트였죠. 거기서 얘가 짝수고 얘가 음수라면 얘를 만족하는 실근은 빵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얘를 만족하는 실근은 없다라는 걸 방정식을 써보면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디귿으로 갑시다. 요거는 맞아요. 디귿 마이너스 루트 2i는 자 허근이죠. 요거는 4의 n제곱근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4의 n제곱근 중 하나라는 것은 결국에 이 친구를 뭐 했을 때 4제곱을 했을 때 과연 4가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4제곱하게 되면 i의 4승이죠. 그럼 1이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2의 4승은 4가 되겠죠. 따라서 디귿도 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을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6의 세제곱근은 x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는 수인데, 우리 이거에서 실근인 개수를 찾으라고 하면 얘가 홀수였을 때는 a의 값에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몇 개다? 1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실근은 1개다. 리을도 맞는 거죠. 미음 가보시면 4제곱근 81은 3이다 했으니까 4제곱근 81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친구는 우리가 다르게 3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음까지 받아서 정답은 뭐가 된다?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실수가 조금 많은 파트니까 우리 기억해 두셔야 될 사실이 뭡니까? 그쵸? a의 n제곱근의 범위는 뭐가 된다? 복소수의 범위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에서는 n과 a를 따지면 되는데,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 몇 개를 갖죠? 2개를 갖고, a가 0일 때는 1개를 갖고, a가 음수일 때는 빵개를 갖는 거죠. 따라서 얘가 n이 짝수였을 때 음수였으니까 빵개를 갖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n이 홀수이면 a의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1개니까 얘를 만족하는 거는 1개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계산을 해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자, 안쪽에 보시면 4제곱근과 마이너스 6의 4제곱이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요 문제를 풀 때는 옛날에 중학교 때 이런 거 풀었던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루트의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거 얼마였죠? 이거 계산하면 그냥 2가 됐었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던데, 저는 이제 제곱과 루트를 보낼 때는, 특히나 이제 제곱과 루트를 보낼 때는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곱일 때는. 알겠죠? 그러니까 세제곱일 때는 안 그래도 돼요. 세제곱일 때는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구하는 것도 따로 있죠. 근데 이제 제곱일 때는 적어도 절대값을 붙였으면 좋겠다가 핵심인 거고,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거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4제곱근 마이너스 6의 4승을 그냥 계산하면 그냥 6의 4승과 동일한 거죠. 사실은 마이너스 6의 4승이나 마이너스 6의 4승이나 6의 4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계산하시면요. 그냥 6 나온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4제곱근 사라지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 왼쪽에 있는 식은 6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세제곱근 루트에 64 요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실은 뭐가 숨어져 있다? 2가 숨어져 있고 3과 2가 곱해져 가지고 이 친구는 6제곱근 64가 되는데 얘가 2의 6승이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6과 2를 더하니까 얘는 4가 아니라 8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두 번째 보시면 5제곱근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5제곱근으로 다 싸그리 묶어버리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16은 2의 4승이고 32는 2의 5승이니까 5제곱에 2의 몇 승이 되죠? 10승이 돼서 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 얘는 이제 이 10을 5 곱하기 2로 바꾼 다음에 이 2를 바깥으로 보내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5제곱근 2의 5승의 제곱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얼마냐면 얘가 2니까 2를 제곱하면 4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3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요거는 세제곱근 3과 그 다음에 6제곱근 81인데 당연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계산이 안 되죠. 얘를 3의 4승으로 바꿔주면 요거 약분해서 얘 2승, 얘 3승으로 바꿀 수 있죠. 3승 3 세제곱근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세제곱근으로 바꿀 수가 있고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의 3승이라 얘는 3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4번 세제곱근 54에다가 나누기 세제곱근 2의 7승을 한 거죠. 그러면 그냥 세제곱근 묶어가지고 얘는 2의 7승 분의 54죠. 54도 그냥 소인수분해하면 얘가 6 곱하기 9라고 하면 안 되고 27 곱하기 2겠죠. 2 곱하기 3의 3승이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이 친구는 세제곱근에 얘가 2의 6승이 되고 얘가 3의 3승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나와요. 얘가 얘 2의 6승 그대로 있는 거고 얘 3의 3승 이렇게 맞춰져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세제곱으로 바꿔주고 제곱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 계산 제가 미안해요.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2의 6승보다는 2의 6승을 4의 3승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4의 3승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겁니다. 물론 이제 2의 6승으로 처리를 해도 돼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그냥 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는 결국 4분의 3인데 만약에 그냥 이제 2의 6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한다면 요거 약분해서 3 그대로 나올 거고 요거 약분해서 2의 2승인 4가 나올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요건 조금 익숙해지면 하십시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결국 끝까지 가야 되네요. 5번 문제를 보시면 5번은 그냥 여기다가 제가 쓸게요. 5번 세제곱근 7에다가 4승을 한 거. 세제곱근 7에다가 4승을 했고 빼기 루트의 세제곱근 49 요게 그거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에 루트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 보면 알다시피 세제곱근 루트 세제곱근이죠. 여기 3루트 7인 줄 알았어. 쏘리. 여기 어쨌든 세제곱근 7의 4승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 세제곱근끼리는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루트를 안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세제곱근 7의 4승 빼기 요 루트를 안쪽에 집어넣으면 세제곱근의 루트 49니까 그냥 7인 거죠.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요거를 계산해야 돼요.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거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얘를 4번 곱한다는 뜻이니까 세제곱근 7을 딱 세제곱만 하고 곱하기 세제곱근 7을 해주는 거예요. 빼기 세제곱근 7도 있겠죠. 그럼 얘는 세제곱근 7에다가 세제곱하니까 이거 얼마가 되죠? 여기가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친구랑 요 친구를 7 곱하기 얘랑 1 곱하기 얘를 뺀 거니까 얘는
6 곱하기 세제곱근 7이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얘를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7a에서 a를 뺀 거니까 6a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 5번의 답이 맞다라는 것도 체크가 됩니다. 하여튼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거듭제곱근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통해서 좀 계산을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고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